그런데 이들이 조금 살 때는 내가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어요. 맨날 검색하고 그걸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눈에 팍 띄는 게 있습니다. 뭐냐?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요. 거래량. 예. 그래서 거래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단순화를 시키죠. 거래량을 기준으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제 20년 넘게 방송도 하시고 예. 또 그만한 세월 동안 계속 이제 매일 시황을 또 분석하고 계신데 이사님이 시황을 보실 때 좀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어떤 요소일까요? 저는 주식 투자는 무조건 단순하게 해야 된다라고 강연하면 얘기하거든요. 복잡하게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나도 조금 해보고 싶어 근데 겁이나 잃어보신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주식 투자를 내가 어렵게 접근하면 무지하게 어려워요. 공부하면 할수록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뭐라고 하죠? 저는 예전에 이제 책 보는 거 되게 좋아해서 이런 책 주식만이 아니고 저는 인문학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유명한 작가일수록 글이 쉽습니다. 기사님이시고 팀장님이시니까 아시죠? 글이 되게 쉬워요. 어렵게 안 써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어렵게 안 써요. 딱 볼 때 되게 쉽게 느껴져요. 이거 뭐 잘 쓰는 사람 유명한 작가들은 글을 쉽게 쓰니까. 시 같은 거 보세요. 베스트셀러 시 보면은 이게 뭐야? 그 되게 그냥 뭐 일기 쓴 것처럼 별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나 초보자일수록 어렵습니다. 글이 어려워요. 이 주식 투자도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단순한 두려움은 있지만 뭘 샀더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엔비디아 사더니 따블랐어. 주식 투자 뭐 좋은 주식 하나 사고 들고 있으면 되는구나. 들고 있으면 되는구나. 아니 2021년도에 그랬다가 지금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때 주식이 막 우리나라 지수가 1,400포인트에서 3,000까지 갔으니까 뭘 사도 올랐던 거잖아. 삼성전자 사고 다 올랐던 거잖아요. 그런 경험을 했던 분 처음에 하면은 야, 주식사 별거 아니야. 이거 별거 아니야.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로 한 발 딛고 두 발 딛고 이제 담겨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해야겠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과정을 거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왜요? 주식 투자는 많이 한다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석학이라고 이게 수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막 공학도들이나 석학대 경제학 박사님들 다 수익 냈어야 되잖아요. 애널리스트 다 부자야 되잖아요. 안 그렇거든요. 그렇구나. 안 그렇거든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걸 다 지나고 나면은 또 더 단순화 되겠죠. 글 잘 쓰시는 분들처럼. 그래서 결론은 저는 그 중간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내 생업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목숨 걸고 저는 이게 직업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직업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다른 질문을 주셨는데 왜 제가 딴 얘기를 했느냐? 시황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그냥 무조건 두 가지만 보자. 하나는 금리, 하나는 환율. 금리 환율. 하나는 금리, 하나는 환율. 왜냐? 주식시장은 풍선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풍선에 공기가 쭉 들어오면 부풀어지는 거고 공기를 빼면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공기가 돈이에요. 돈인데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을 준다는 얘기고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을 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단순하게.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냥 금리를 보고 시장이 움직이는 거고요. 거기에 조금 더 나가면 이런 거죠. 금리를 근데 언제쯤 내리냐?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차가 있어 발생합니다. 시차가.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선배님 한 분님 야 금리가 지금 앞으로 내린다며 그러면 이제 시장은 계속 올라가겠네? 근데 지수 이만큼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르는 거야? 아니요. 금리 내리면 그때부터는 좀 위험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왜 그러는 거야? 이러거든요. 금리를 아주 좋을 때 경기가 좋을 때에 버블이 터질까 봐 그럴 때 금리 인상을 하듯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금리 인하 아까 제가 ECB가 금리 인하 유럽이 금리 인하 하는 게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중앙은행들이 사전적으로 이것들을 하면서 골디락스를 만들어가면서 좋은 환경을 만들기보다는 약간 사후적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미국도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물가 떨어지고 고용이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 인하 하겠다. 지금 그러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안 좋아지면서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 것을 바라보면서 시장은 올라가요. 그러다가 실제로 금리 인하 할 때는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주시장이 빠지는 거지 금리 인하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고 봤을 때 금리 인하를 바라보면서 시장이 움직인다. 그래서 금리는 물가에 연동하지만 일단 단순하게 그냥 금리 바라보고 가자. 네.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잖아요. 시장이 안 빠지는 거예요. 전 세계 시장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2020년도에 금리 인상하니까 빠졌잖아요, 시장이.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환율은 뭐예요? 네. 특히 우리나라는 더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경영학과 경제학과 가서 대학교 1학년 때는 이게 되게 헷갈려 하잖아요. 맞아요. 되게 헷갈려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살 때 삼성전자 산다고 쳐봐요.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환율이에요. 무조건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1,370원 정도예요. 굉장히 높은 환율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높은 환율이에요. 근데 1,370원인데 앞으로 달러가 떨어질 것 같아 좀. 유럽이 좀 강해지거나 중국이 올라오면 유로화가 올라오면 달러가 떨어질 것 같아. 달러 떨어지면 우리 원화가 오르잖아요. 또는 BOJ에서 이게 지금 올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BOJ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해. 그래서 지금 엔화 약세잖아요. 근데 엔화가 강세로 가. 네. 그러면 달러인데스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달러인데스 떨어지면 우리 달러가 약세라는 거예요. 달러인데스는. 그러면 우리 원화는 강세가 되는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삼성전자를 1달러 가져와 가지고 1,300원에 바꿨어요. 1,300원에 바꿔서 삼성전자 샀어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하나도 안 변했어. 근데 달러원이 1,000원 됐어. 그럼 300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이익인 거죠. 주가의 20%면 얘네들 원래 기관 투자가들은 목표 수익률이 10%도 안 돼요. 연간 수익률이 보통 6%에서 10% 사이입니다. 근데 환차익으로 이만큼 이익을 볼 수 있어? 그러네요. 지수가 변하지 않았는데도. 예. 네. 그럼 무조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화가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외국인들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달러원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막 삽니다. 또는 이건 너무 높아. 앞으로 떨어질 거야. 1,400원 위로 가니까 외국인들 사잖아요. 올해 초에. 떨어질 걸 기대하고. 예. 이제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야. 아.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야. 하면서 거기서 산다고요. 이제 이래는 환차익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보다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면 외국인들이 막 팝니다. 막 패대기 치면서 팔아요. 이게 수급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율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건지,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건지만 보고서 시장의 시황을 판단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처럼 이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죠. 예.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움직이는 게 앞에 있는 물가고, 네. 물가를 움직이는 게 고용지표, PMI, 뭐 CPI, PCE 있죠. 네. 그러면 걔네 지표들이 움직이는 게 또 앞에 또 있죠. 아. 이걸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아, 그래서 그렇구나. 복잡한 거지. 결국은, 결론은 금리예요. 단순하게 이제 예. 최종점만 보면 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네. 이 앞에 걸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본인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TV나 이런 유튜브에는 보면 네. 주투자 하시려면 공부하고 하세요. 공부하셔야지 잃지 않습니다. 이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옛날부터 이런 게 있잖아요. 노하우가 아니고는 노웨어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얘기해줘.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사람들이 막 말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 저도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다 얘기해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맞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몇 개 들어요. 좀 그래도 신뢰성 있는 사람들 거 몇 개 들어서 네. 눈 딱 감고 그러면 이제 올해 금리가 내려가겠구나. 그러면 환율은 뭐 좀 내려가겠구나. 이러면 주식 좀 해도 되는 거고 주식시장에 있어도 되는 거고요. 네. 이거 보니까 환율 급격하게 올라가고 지금 오히려 금리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대. 지금 4월에 그래서 빠진 거거든요. 네네.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난 피해야겠다. 시황은 네. 그냥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황.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쵸. 내가 그걸 미리 공부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전망들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네. 요즘에 검색도 쉽고 네. 할 수 있으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게 뭐 매도 매수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고, 근데
어쨌든 주식 시장에 들어가는 분들은 이렇게 뭐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나의 그런 원칙 이런 네. 것들을 좀 세워놔야 또 그 잘 이어갈 수 있는 것 예. 같더라고요. 또 예, 그런 네. 말씀도 많이 예, 해주셨는데 네, 네. 그런 원칙들은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까요? 자, 요것도 단순화시키겠습니다. 아. 자, 주식을 지금 처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네네네네. 말씀을 할게요. 네. 아니면 주식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끊임없이 저도 끊임없이 다시 고민합니다. 음. 제가 주식 교육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음. 강연회도 많이 하고요. 제일 교육의 효과, 결과가 안 좋은 집단이 어디냐면 네. 증권사 직원입니다. 전문가 집단. 왜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뭐 본인들이 자기가 네. 잘 알았어요. 잘났어. 아, 자기가 다 알아. 아무래도 예, 다 알아요. 돌아보지 않는다는 아.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예요. 저도 스스로 반성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늘 백지처럼 다시 왜냐 그 유연성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주식 시장을 삼보로 예단하거나 주가를 예단하는 거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게 쉬우면 누구나 다 돈 그쵸. 벌고 뭐 이게 네. 쉬웠게요. 주식시장 어려운 이유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성을 갖고 계속해서 바꿔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 얘기하면서도 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단순화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와 환율을 보고 아 그래 올해는 주식 투자 그래 올해까지는 할 수 있겠구나. 만약에 이게 바뀔 것 같으면 그때는 빨리 빠지자. 요 정도 이제 결론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좋냐 그랬더니 아까 쭉 얘기했잖아요. 네. 일부에서 네. 삼성전자 얘기하고 뭐 화장품 얘기하고 뭐 반도체하고 삼성전자라 그러면 안 되겠죠. 참 네. 반도체 얘기하고 화장품 얘기하고 뭐 변압기 얘기 쭉 했단 말이에요. 네. 음식도 얘기하고 그 중에 대표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아, 정확하게 대표 종목이 어떤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쉬워요 요즘에. 그런 공부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포털에 가서 HBM 관련주, 아. SSD 관련주, 맞아. 변압기 관련주. 네. 그러면 대장서부터 뭐라고 쫙 써놔요. 아. 사람들 다 써놨습니다. 아, 자, 거기까지는 그냥 그런 거 보시면 돼요. 음. 일부러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부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고르잖아요. 그런 그 종목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찾을 수 있구나. 네. 그 다음부터 수익을 내느냐 안 내냐는 아. 이제부터는 이제 내 저기예요. 기술입니다. 자기의 기술. 음. 이게 제가 책을 쓰는 시그널 트레이딩이나 매매 기술 뭐 이런 거, 매매 심리 이런 거거든요. 네네. 거기서 내가 단순화시킨 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자기 원칙. 자기 원칙. 예, 자기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어. 이것도 심플하게 얘기해 볼게요. 어. 주식은요. 남들이 돈 들고 와서 사면 오르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돈 들고 사면 오르는 어, 거예요. 되게 단순하네요. 예. 이제 사실요 저희가 이런 주식이 있습니다. 음. 야, 이 주식은 저희들끼리 이제 증권사 직원이거나 이제 또 이런 공부 많이 하는 친구들하고 이제 저녁에 밥 먹고 술 한잔 먹으면서 야, 그 주식 있잖아. 봐봐봐. 야, 그 현금성 자산이 3천억이야. 야, 그거 영업이익이 500억이다. 작년에 300억이고 매년 늘어. 근데 시가총이 200억이야. 그런 얘기 아, 많이 얘 했을 것 시가총이 같아. 2천억이야. 어.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이런 어. 주식이? 야, 이런 주식을 꾸준히 사 모으면 이거 돈 될 것 같아. 이거 지금 2배는 먹어. 이러거든요. 그런 주식 샀다가 진짜 골명 납니다. 진짜 속 터져 죽어요. 안 올라요. 이게 우리 시장의 단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런 주식이 많습니다. 아, 우리 시장은 모멘텀 플레이가 훨씬 강해요. 자기 때가 돼야 돼요. 자기 때가 작년에 2차 전지 좋았잖아요. 네. 이거 누구나 다 아시죠? 네, 2차 네. 전지 어마하고 좋잖아요. 지금 그쵸. 어때요? 네. 3분의 1 토막이 우리 아. 고등어 토막이라고 그랬죠? 네. 반 토막이 아니고 3분의 1 4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나가지고 지금 움직이잖아요. 근데 주가 안 오르잖아요. 맨날 신저가 가잖아요. 네. 저가로 가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뭐 안 오를 것 같냐? 누구나 생각해 볼 때 아, 지금 사면 이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이걸 사가지고 분할 매수해서 들고 있다가 안 팔고 있을 자신이 있느냐?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언제 사면 될 것 같습니까, 팀장님? 뭔가 기회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남들이 살 때 사면 돼요. 아 남들이 살 때. 남들이 살 아. 때 기관이 사든지 연기금을 사든지 아. 투신이 사든지 사모펀드가 사든지 아니면 외국인이 사든지 음. 사실 요 조합이 같이 사면 더 좋고 음. 남들이 살 때 사면 좋거든요. 그때가 어쨌든 뭐 호재라 하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유입이 나는 되는 몰라도 건가요? 나는 몰라도 돼요. 어. 그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또는 아는 사람만 살 수도 아. 있어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음. 이들이 조금씩 살 때는 내가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어요. 맨날 검색하고 그걸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눈에 팍 띄는 게 있습니다. 뭐냐?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거래량. 예. 그래서 거래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단순화시키자. 거래량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높다는 건 어쨌든 이거를 누군가 계속 사고 예예예. 있다는 뜻이니까. 누군가 예.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맨날 5만 주뿐이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100만 주 거래됐어. 음. 이 얘기는 100만 주 산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또 판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100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음. 주가가 30만 원 됐던 게 지금 5만 원이에요. 계속 빠지다가 갑자기 거래량 100만 주가 됐어. 100만 주 판 쪽도 있지만 누군가 이제 여기부터 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뭔가 달라진 겁니다, 이게. 음. 아, 이게 사는 분들 들어왔네. 아, 이제부터 얘를 관심 있게 보자. 음. 나 원래 이거 언제 살까 고민이었는데 음. 아, 나 이쯤부터 하면 될 것 같다. 이때가 타이밍이다. 보통은 뭐 이런 거.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거 거래량이 이렇게 늘었는데 또는 주가가 많이 떴는데 5만 원이었던 게 50만 원 갔어요.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늘었어요. 이 얘기 많이 산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 많이 판 거예요. 주식을. 그렇죠. 야, 이거 뭔가 왜 이렇게 팔지 얘네? 이렇게 뭔가 주가에 변화가 생기는 건 거래량에서 생기는 거예요. 네네.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래량이 생기면서 주가가 막 빠지잖아요. 또는 거래량이 생기면서 위에 올라오잖아요. 그럼 바로 뭘 하냐면 막 포털을 찾아보고 전화를 해보고 막 그래요. 이거 왜 이러지 이러거든요. 네네. 윌리엄 오니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 전 세계 주식의 대가이고 주식 최고로 제일 아마 그분이 제일 인기가 많을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네. 윌리엄 오닐이 모든 답은 시장에 안에서 찾아라. 주가가 답이다라고 하죠. 주가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내가 찾으려고 하면 네. 답이 나왔죠. 그러면 주가는 안 움직이거나 음. 이미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끝났을 수도 있어요. 주식 시장 안에 주가에서 일단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이 뭐냐? 거래량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원칙들을 뭐 자기 그런 것들을 좀 거래량 같은 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그것도 공부긴 하네요. 그래도. 네. 근데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면 조금 더 어려워지거나 복잡해질까봐 제가 네. 거래량이라고 기준을 잡아라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주식 투자하시는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아무래도 가치주, 뭐 성장주 이런 뭐 그 용어들을 막 이제 듣게 되실 텐데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운다면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과거의 논리하고 지금하고 논리하고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과거 논리가 지금 안 맞는 거 되게 많습니다. 경제 지표들도 안 맞는 게 많고 그래서 네네. 이코노미스트들 있잖아요. 네네. 주식시장을 되게 맨날 미안하다 그래요. 맨날 내가 틀렸습니다. 미안하다 맨날 그래요. 안 맞는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그렇구나. 왜 그러냐면요. 네. 과거에는 실물 경제의 이 자본시장이 선반영하면서 같이 움직였어요. 그 실물 경제가 주예요 원래. 네. 경기가 주잖아요. 경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자본시장이 이 자본주의가 음. 자본시장이 더 커요. 자본시장에서 돈을 넣고 빼는 거에 따라서 실물 경기 안 좋아? 돈 넣어 자본시장에. 대표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론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게 많거든요. 지금 가치주 성장주도 그래요. 예전에 가치주라는 건 뭐냐면 자산 가치가 높은 PBR주나 장치 산업이나 이런 거 이런 걸 자산 가치라고 했고 성장주는 뭐 현금 흐름이 좀 안 좋고 하지만 기술력이 좋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의 성장주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가치주라는 거는 이익이 많이 나서 현금 자산이 많고 하는 거는 가치가 아닌가요? 이거 가치잖아요. 그렇죠. 예. 성장주라는 거는 사실은 기술력이 좋고 기업이 성장한다는 거는 그걸 가지고 이익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장주는 이익 성장이고 가치주는 이익의 가치예요. 기업은 무조건 미래의 이익을 그쵸. 창출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미래의 창출. 그리고 주식은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장치 산업이 해서 땅이 엄청 많아. 네. 그 땅 다 팔면 지금 주가가 많이 나고 칠게요. 그래서 청산하면은 5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주당. 그 주가 오르나요? 안 올라요. 그냥 그 회사 망하라고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주식을 사면 주식은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래의 가치 성장, 미래의 이익 성장을 찾는 거예요. 미래의 이익 성장을 찾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가치 성장의 개념 자체가 좀 많이 변화.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밸류 프로그램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치주가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 하죠. 네. 뉴스 보면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가치주를 사야 돼. 가치주의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보세요.
엔비디아는 가치주예요? 엔비디아, 애플은 가치주입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치주예요? 그러네요. 아니 뭐 그러면은 저런 사야죠. 코카콜라 사든지 아니면 철도주 사든지 그래야죠. 그렇죠. 네. 주식은 그렇지 않다니까 주 투자는요. 이거 지금 우리 금융권에서 그리고 이 뭐랄까 경제를 다루는 언론에서 호도하는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저는 이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에 의해서 실제로 네. 글로벌 펀드들이 금리가 낮으면 성장주가 오른대요. 왜요? 성장주는 오랫동안 투자를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차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금리가 낮아야지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호재래요. 그래서 금리가 낮은 금리 인하하면 성장주가 뜨고 금리 인상을 하면 가치주가 뜬다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거든요. 근데 실제 펀드들이 움직이는 그 펀드들이 있는데 그런 펀드를 스타일 펀드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긴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성장주가 더 오르고 예. 금리 인하 시기에는 가치주가 좀 더 오르고 안정적으로 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는데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작년에 실제로 2022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상했죠.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 논리가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성장주가 더 빠지고 가치주는 덜 빠졌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금리 인하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금리 인하 기대만 있는 거고 그렇죠.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성장주만 계속 올랐잖아요.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네. 밸류 프로그램 해서 뭐 금융 지준이 뭐는 배당성이 높은 주식이니 이런 주식들이 우리 봐야 된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주가는 5배, 10배씩 난 거는 다 성장주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네. 미래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이 성장도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딱 어떤 떨어지는 공식이 있다기보다는 네. 그런 미래 상황들이 반영이 되니까 네. 예, 그렇게 변화가 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